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됐던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관광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지역 관광산업 현황과 함께 관광 발전을 위해선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산시 노상권 관광과장, 손선미 청원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좀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관광산업 전반의 타격이 컸거든요. 우리 서산시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7월까지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등 총 7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관광 분야에서만 5조 9천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우리 시도 지난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던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중단해야 했고 또 시민과 방문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서산 해미읍성 축제를 비롯한 모든 축제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와 올 초 예약되었던 국내외 단체 여행이 모두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예약이 아예 없어 여행업체는 매출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관내 여행업체 4곳과 기타 요원시설업 1곳이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이고 대형 숙박시설인 호텔은 5월에서 6월까지 휴업을 했던 실정입니다. 네. 제 교수님도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계실 텐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충남 지역 관광 산업의 영향은 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장기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사실은 어떤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했었던 그렇죠. 거죠. 네. 네. 특히 관광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그리고 사람이 이동한다라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엄청난 큰 타격을 받고 있고요. 서산시를 비롯해서 또 그동안에 우리 충남 관광이 중국인의 어떤 이 유치를 위한 그렇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펼쳤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러한 뭐 서해안 관광 시대 이런 국제 관광을 어떤 이 중심으로 하는 이런 관광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으로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관광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으로 아니면 더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제관광은 아마 회복을 하는데 몇 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네.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또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관광산업이 큰 규모로 추진을 해왔다던가 또는 양적 팽창 이런 것들에 중점이 되어 왔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더 지금까지 어떤 관광을 개발해왔던 그 방식을 반성을 하면서 네.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전면적으로 어떤 개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어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서산과 충남 지역은 특히나 좀 여름철에 좀 많은 분들이 찾는 피서지로 인기가 높은데 올해는 또 긴 장마 때문에 여름 특수 사라졌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좀 현장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예, 서울 수도권과 대전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재확산되면서 여름 축제들마저 취소되어 지역 경기가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더욱이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그나마 여름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의 바닷가와 계곡 인근 상인들의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네. 초반에는 손님이 좀 오는 것 같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올 장마가 길어지고 휴가 시즌도 지나니까 지난해 여름의 절반도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대부분입니다. 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피서 특수가 사라졌다는 의견들이 많은 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 축제도 이 상반기 좀 대부분 취소가 됐고 앞으로 예정에 있는 축제 역시 좀 많이 취소가 된 상황인 거죠. 거의 대부분 취소됐다고 네. 봐야 되죠. 이 축제 취소가 좀 특히나 뭐 더 지역 주민들의 큰 타격으로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축제는 굉장히 단기간에 그렇죠.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 그 보령 머드 축제나 뭐 해미읍성 축제 같은 경우 문화관광 축제 또 글로벌 축제로서 수백만에 이르는 관광객까지 그래서 단기간 축제들이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뭐 이렇게 개최가 되는 동안에 예. 수만 명에서 수백만에 이르기까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축제들이 전면적으로 취소가 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뭐 해미읍성 축제도 역시 취소가 되고 있고요. 네, 축제는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타 지역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관광의 그런 어떤 자원의 특성에서도 다른 시설적인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
정부들, 지자체들에서도 어떤 장소 마케팅 이런 측면으로서 축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축제와 같은 이벤트들은 이미 사전에 쭉 준비가 되어 그렇죠. 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육종 마늘 축제나 저도 홍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당리 대학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1년 동안 그 축제 기간을 대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오고 거의 있거든요. 축제만 보고 그렇죠. 사시는 분들이 네. 그런 데에서도 주민들의 상심도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령 머드 축제가 올해 온라인 축제를 이제 시범적으로 개최를 해서 네. 굉장히 언론 보도에서도 어떤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발생한 위기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대안들을 모색하는 측면에서는 보령 머드 축제가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자, 우리 서산시 역시 좀 감자 축제, 육종 마늘 축제 등이 취소가 되고 또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해미읍성 역사 문화 축제도 취소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걱정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올해 예정됐던 지역 축제 대부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축제가 관광 성수기와 맞물려 개최되기 때문에 축제나 행사에 잇따른 취소는 지역 방문객 수가 줄어들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는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하지만 축제 개최 시 방역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또 방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제2차 팬데믹을 우려하는 시점에서 예. 축제 취소 결정은 당연하다는 여론이 또 오히려 지역에서는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주민들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에 오히려 나올 경우 지역 경제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육종 마늘 축제, 팔봉산 감자 축제 등 지역 특산물 축제 미개체로 마늘과 감자의 판로 걱정이 제일 컸었거든요. 또 시장님께서 특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판매라든가 대도시 대형마트 판로 개척 등에 많은 공을 들이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축제는 개최하지 못하지만 서산축제 아카데미를 통해 공무원과 축제 관계자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에 대해 평가 계획을 좀 수립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아쉬운 시간들이지만 내실을 다지는 기간으로 좀 충분히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관광업의 침체는 뭐 지역 경기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주목해볼 부분이 해외여행이 좀 불가능해지면서 좀 많은 분들이 국내 여행을 좀 떠난다는 건데 지자체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기회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코로나19는 여행 패턴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이 기대하는 만큼 빠르지 않고 또 개발된다고 해도 해외여행은 3년 이내에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해외여행보다는 국내 여행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위 인기 있는 휴양지, 도심의 관광지 대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곳, 도심 주변 공간들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광 트렌드와 여행 형태가 변하고 있고 일상의 영역도 관광이 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고객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여행지를 발굴하고 또 소개하고 새로운 관광 상품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광 자원은 자원대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서산만의 독특한 생활문화 자원에 대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일상 속 여행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 이 서산시의 관광 정책의 방향은 좀 어떻게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여행 패턴은 이미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또 단체 여행에서 개인 중심 여행으로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사회로 발전하면서 방향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속도의 문제로 그 변화는 엄청 빨라질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게임, OTT, 음식 배달 분야 서비스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공통점은 바로 언택트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네. 일례로 해미읍성은 특히 단체 관광객이 많은 곳인데 그렇죠. 올해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단체 여행보다는 개별 소규모 여행으로 바뀌면서 그런 추세와 맞물려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인파가 몰리는 유명 관광지보다 조용히 방문할 수 있는 일명 언택트 관광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간호랑과 상길포는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시는 언택트 관광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춰 관광객이 직접 코스와 테마를 선택해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좀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는데 그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관광지 각광을 받고 있다고 방금 이제 서산시 과장님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 활용하면 좋은 마케팅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 대중 미디어보다는 SNS,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그런 이 광고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실제로 개인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선진국형 여행 형태, 진짜 이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다녀와서 그런 것들을 자기의 경험을 남김으로써 네. 그것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가장 그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또 한편으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미 언택트 관광지 100선을 선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보면 가장 메인 타이틀로 현재 올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 충청남도가 이런 면에서 항상 저희가 충청남도 관광 이 자문을 가도 근데 다른 지역보다 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양반의 지역이라서 그럴까요? 네. 네. 뭔가 이렇게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곳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대도시들을 주로 10곳이 되어 있는데 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서산 웅도 그리고 청양 칠갑산 도립공원, 예산 황새공원 이렇게 3곳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경우가 있을 때 어쨌든 이렇게 공신력 있게 한국관광공사에서 100곳을 지정을 해준 거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충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지역들이 선정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남에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슬로우시티가 3곳이 있습니다. 네. 서천군, 예산군, 그리고 태안군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더 부각을 시켜서 충남도 차원에서의 관광을 하는 그래서 슬로우시티와 언택트 관광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하는 마케팅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서산시에서 좀 주목할 만한 언택트 관광지가 좀 있을까요? 과장님이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곳은 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서산시는 대부분이 언택트 여행지에 가깝습니다. 네. 신비의 섬 웅도, 선상 횟집과 야경이 유명한 상길포항, 낙조가 아름다운 가노람, 산림욕과 문화유적 탐방이 가능한 용영계곡 등 가족 단위 여행지로 아주 좋습니다. 또 개인적이라고 물어보셔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웅도를 추천합니다. 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한국관광공사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선정된 웅도는 개별 여행이나 가족 여행, 단위 테마 관광지, 네. 거리두기 여행을 실천하는 관광지 등의 기준을 검토해서 최종 선정된 곳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걷는 산책로가 있어서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며 광활하게 펼쳐진 네. 갯벌 감상하면서 또 아이들이 그 갯벌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아주 최적의 관광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 이 서산시와 우리 충남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떤 자원들을 활용하는 게 좀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은 아마 자연과 친밀한 여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충남, 서해안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양 관광 자원들을 많이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의 가치를 또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의 어떤 관광 자원 개발 네. 또는 그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산시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충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어촌, 산촌, 농촌 이런 관광 자원들을 지역 주민의 삶과 함께 그런 지역 주민의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 충남도에는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훌륭한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광객들이 소규모 이 단위로 와서 그런 특산물에 관련된 체험들을 하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구매까지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로 이미 기존에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방향의 노력들이 더 이제 강화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곳이 멈췄을 때 다른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충남 관광, 서산시 관광이 전면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팬데믹 이전보다는 적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순환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자원의 개발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교육적인 관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 시켜나가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광 자원 간의 연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체류형 관광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오랜 고민 사항일 겁니다. 해묘성 역사 캠핑장은 인근 가야산의 불교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를 통해 체류용 관광 거점 구축을 위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야산 예철터 조성 이야기길 조성 사업, 해미읍성과 해미순교 성지를 비롯한 도보순례길, 개심사, 서산 용연리, 마해열의 삼존상, 보온사지 등 많은 종교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한 관광벨트로 연계할 생각입니다. 또한 산림휴양복지숲과 운산 한우목장 웰빙 상체로가 조성되어 연계된다면 다양한 관광자원이 연계되어서 더 멋진 공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낙조가 아름다운 간월함은 간월도 관광지에 숙박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선상횟집과 야경의 아름다운 상길포는 대산 지역 야영장과 체험시설을 연계한 체류용 관광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서산시 역점 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된다면 우리시가 단순히 거쳐가는 도시가 아닌 체류용 관광 중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관광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도 말을 하죠. 유명 관광지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뭐 크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과 대책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그 기존의 대형 규모 중심의 대규모 중심의 관광 산업을 계속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네. 단기간에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그런 대형 시설 중심의 관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올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확인했다시피 대형 여행사 또 대형 시설, 대형 축제가 되면 될수록 그 타격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제 논리에 의했던 그런 대형화 편리성, 획일성 이런 것들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이제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광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어떤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 대책 뭐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광을 이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이 관광업의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과 같이 지금 항공사 승무원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투어에 근무하고 있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몇 개월째 거의 뭐 수입이 없을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고 최악의 경우 11월쯤에는 퇴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위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 문화와 관광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모색이 된다라고 하면은 관광에 없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업을 하면서 네. 또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관광객을 또 응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저도 많이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예. 꾸준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박객이 동시에 동시에 움직이는 대형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부분들은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개인 공간으로 보장될 수 있는 숙박시설. 그렇다면 이제 농가나 아까 어촌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동 공간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한 장소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그런 체류형 관광 형태 그리고 자연과 함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서산시를 충남을 넘어서 전국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건지도 궁금한데요. 예, 결국 포스트 코로나 경제 성장의 길은 관광이 답입니다. 우리 시는 지금의 상황을 관광 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관광의 성공 요인은 공간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상품화하는 콘텐츠가 핵심이고 이를 연계한 브랜딩과 마케팅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또한 인터넷 기반의 여행 상품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스마트 관광 기반의 마케팅의 중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얻는 모바일 시대,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서는 SNS 홍보 마케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입니다. 우리 시는 서산여행 SNS 채널과 서산여행 SNS 서포터즈를 통해 주요 관광지와 축제,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 지나치지 않는데 네. 관광업계 종사자는 물론 시민들의 관광에 대한 인식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질 향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과 축제 관계자, 관광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광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관광 마인드 함양,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실현해 나가고자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 뭐 긴 시간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관광 산업이 재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곳이 관광업계죠. 오늘은 관광산업의 현황과 관광 발전을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직 여름 휴가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야기 나눈 충남의 야외 관광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